이 이야기는 내가 아직 고등학생이던 시절, 그러니까 약 10년 전쯤 있었던 일이다. 당시 나는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살고 있었다.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하루 종일 뿌옇게 안개가 깔려 있을 때가 많았다. 학교는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자전거를 타고 1시간 정도 걸렸다. 어느 늦은 가을,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조금 오싹한 경험을 했다. 그날은 평소보다 늦게까지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집에 가는 길이었다. 해가 저물고 있었고 안개가 뿌옇게 내려앉기 시작했다. 언제나처럼 자전거를 타고 좁은 산길을 따라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바로 그날따라 묘한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길가에 있는 나무들은 스산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안개는 점점 짙어져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문득 길가에 멈춰서 있는 오래된 집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그 집은 마을에서도 특히나 낡고 버려진 곳으로 아이들 사이에서는 귀신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그러나 그날은 뭔가 이상했다. 유난히 창문이 환하게 밝혀져 있었고 미묘한 음악 소리가 집안에서 새어나오고 있었다. 나는 호기심에 이끌려 자전거를 멈추고 집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창문 가까운 곳까지 다가가자고 슬프면서도 신비로운 음악 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다. 누군가 바이올린을 켜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소리는 인간이 만들어내기에는 너무나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마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들려오는 소리 같았다. 음악에 취해 한참을 서성이다가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다. 창문이 조금 열려 있었고 그 틈 사이로 하얀 얼굴이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붉은 입술을 가진 여성의 얼굴이었다. 그녀는 나와 눈이 마주치자 미소를 지었고 손짓으로 나를 불렀다. 그 순식간에 음악 소리는 사라지고 주위는 다시 고요해졌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나는 두려움에 휩싸여 집으로 도망쳤다. 집에 돌아온 후에도 그 여성의 얼굴이 쉽게 잊히지 않았다. 다음 날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대부분은 내가 과로로 헛것을 본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몇몇은 그 집의 전설에 대해 다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 집에는 오래전부터 괴기한 사건들이 일어났다고 했다. 특히나 한 음악가 여성이 그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 그녀의 한이 서린 음악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돌았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되고 눈이 내릴 때쯤 나는 다시 그 길을 지나가야 했다. 여전히 그 집은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창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음악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마치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진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위안감을 느꼈고 그녀의 미소가 사실은 나에게 작별을 고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했다. 그해 겨울 방학이 된 후 우리 가족은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다. 시간이 지나 그 집에 대한 기억은 점점 희미해져 갔지만 잊을 수 없는 것은 그날 그녀가 보여준 미소였다. 언제나 마음 한편에서는 그녀가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지 생각하곤 한다. 이후로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가끔 안개가 짙게 낀 날이면 음악 소리가 또다시 들려올 것만 같은 느낌이 든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는가? 그 음악은 아마도 지금도 어디선가 흐르고 있을지 모른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종종 공유되며 이러한 이야기들은 주로 도시 전설, 귀신이나 영혼에 관련된 내용, 미스터리한 사건 등을 다루곤 합니다. 아래는 허구로 만들어진 장편공포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밤이면 으스스한 기운이 감도는 오래된 저택이 있었습니다. 이 저택은 몇 세대에 걸쳐 내려온 것으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떤 저주각이 들어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택 주변을 지날 때면 누구나 등골이 오싹해져 가능한 한 빨리 그곳을 지나치곤 했습니다. 그 저택에는 한때 부유한 귀족 가문이 살았으나 몇십 년 전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후로는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았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가문의 마지막 후손이 어느 날 밤 가족을 무참히 살해하고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이 저택은 버려진 채로 남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죽음의 저택이라 불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택에 흥미를 가진 사람들이 조금씩 생겨났습니다. 특히 도시에서 온 젊은 탐험가들이 그 미스터리를 풀어보겠다며 저택을 찾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다시 마을로 돌아오지 않았고 그것은 또 다른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태훈이와 그의 친구들은 대학 방학을 맞아 특별한 경험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랫동안 듣던 죽음의 저택,
탐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그들 일행은 저녁 무렵 저택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해가 졌을 때쯤 그들은 저택에 도착했고 음산한 기운은 단번에 그들을 휘감았습니다. 저택 내부에 들어서자 오래된 나무 바닥은 삐걱거렸고 곳곳에 쌓인 먼지와 거미줄들이 그간의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옛날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그 사진 속 사람들의 눈은 마치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듯했습니다. 순간 친구 중 한 명이 갑작스럽게 차가운 기운을 느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가운 기운은 그들의 주위를 돌며 점점 강해져 갔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고 그때 철컹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처럼 들렸지만 실상 그 계단은 그들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그들은 황급히 소리가 나는 방향을 향해 걸었고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에 도착하자 그들은 문이 반쯤 열려 있는 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가운데 그들은 그 방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피아노가 있었고 그것은 흡사 누가 방금 전까지 연주라도 했던 것처럼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피아노 앞에 다가가자 그들은 갑작스럽게 피아노 건반 이저절로 움직이며 음산한 선율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친구 중 하나가 뒤에서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낳고 우물한 목소리로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방 안의 창문이 쾅 닫히며 거센 바람이 몰아쳤고 방 안의 오래된 초가 불타오르듯 일렁였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피아노 위에 놓인 낡은 책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책을 펼쳐보니 그 안에는 무수한 이름들이 적혀 있었고 각 이름 옆에는 간략한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힌 이름은 그들이 저택에 들어오기 전날이었고 그들의 이름도 그 책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들은 본능적으로 도망쳤습니다. 막 저택을 빠져나오려던 순간 그들의 앞에 저택의 옛 주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그들 쪽으로 다가오더니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를 빠져나왔고 다시는 그 저택 근처에 가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그들은 저택이 결국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억 속에서 그날 밤의 공포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종종 꿈속에서 그들은 여전히 저택의 방을 배회하며 그 피아노 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마치 저택이 그들을 여전히 놓아주지 않는 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저택에 대해 조사를 하던 한 역사가는 저택이 무너지기 전 그곳을 방문했는데 그 역시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저택에 관한 이야기는 점점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마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진 것처럼. 세 번째 이야기여는 늦은 가을 저녁 나는 서울의 한적한 동네에 위치한 작은 빌라로 이사를 갔다. 이 집은 낡았지만 그 고요함이 마음에 들어 계약을 하게 되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던 첫날 밤 나는 이사 준비로 피곤해진 몸을 이끌고 침대에 누웠다. 문득 한기가 든다 싶어 이불을 더욱 꽁꽁 싸매고 잠에 들었다. 새벽 2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바람 소리인가 싶었지만 그것보다는 더 날카롭고 끈적거리는 소리였다. 마치 누군가 집 안을 돌아다니며 발걸음을 옮기는 듯한 소리였다. 순간적으로 겁이 덜컥 나서 나는 소리의 출처를 찾기 위해 방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눈에 띄지 않았다. 착각이겠지 라고 생각하며 다시 잠을 청했다. 이튿날 밤 나는 또 다시 같은 시각에 그 소리에 잠이 깼다. 이번에는 분명히 들렸다. 누군가 나의 방 바로 밖에서 가벼운 속삭임을 하고 있었다. 귀를 기울였지만 소리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말들로 가득 찼다. 나는 불안한 마음에 라이트를 켰고 그 순간 소리가 멈췄다. 문을 열어 복도를 살펴봤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다. 며칠 후 옆집에 이사온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다. 할머니는 다정한 표정으로 내게 이 집이 참 오래된 집이죠? 라고 물으셨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는 이 동네에 오랫동안 살아오셨다며 이 집에 있었던 이상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셨다. 수년 전 나의 집에는 한 가족이 살았다고 한다. 하지만 어느 날 그 가족은 아무 말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후로 이 집은 텅 비어 여러 사람들을 불러들였지만 그 누구도 오래 머무르지 못했다고 했다. 할머니는 이 집에 뭔가 불길한 것이 있다고 믿으며 그들의 이야기
듣지 말라고 경고했다. 또 다른 밤, 나는 그 어떤 소리도 없었던 봄날 오후를 기억했다. 창문을 통해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고 나는 깊은 잠에 빠졌다. 그런데 꿈속에서 그 가족이 나타났다. 그들은 뭔가 말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입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절박해 보였고 뭔가를 간절히 전하고 싶어 했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후로 매주 같은 시간대에 소리가 들렸다. 소리의 정체를 알아내고자 결심한 나는 핸드폰을 들고 들어오는 소리를 녹음하기로 했다. 또다시 새벽 2시가 되었을 때 나는 잠에서 깼고 핸드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다. 카메라 플래시를 켠 채 소리가 나는 곳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흉몽과 현실을 넘나들며 나를 괴롭히던 그것이 이젠 더 이상 두렵지만은 않았다. 몇 분 후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고 나는 복도 끝에 서서 그 소리를 확실히 들을 수 있었다. 마치 누군가의 속삭임과 혼합된 조용한 흐느낌이었다. 나는 핸드폰으로 소리를 녹음하며 결국 그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자 그곳에는 작은 거울이 벽에 걸려 있었고 거울을 바라보니 낯선 사람들의 희미한 모습이 비쳐 보였다. 그들은 꿈속에서 본 가족이었다. 이번에도 그들의 입은 열려 있었지만 소리가 나지는 않았다. 대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거울은 점점 더 흐려졌다. 나는 두려웠지만 그 순간 모든 걸 이해하게 되었다. 그 가족은 이 집을 떠나지 못했고 누군가에게 그들의 존재를 알리려 하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만이 그들이 이 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몰랐다. 그로부터 몇 주 동안 나는 그 소리를 집중하며 듣고 녹음했다. 마침내 그들의 흐릿했던 목소리는 점차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왜 그렇게 집에 묶여 있는지, 어떤 사연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인지 털어놓았다. 나는 그 가족의 이야기를 글로 옮겨 인터넷에 올려주었고 그 후로 그 목소리들은 들리지 않게 되었다. 그들은 마침내 해방된 것일까 싶었다. 그 일이 있고 나서는 그 집에서 더 이상 아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내가 거주했던 그 오래된 빌라는 더 이상 공포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저 오래된 벽돌과 목재로 지어진 이제는 더 이상 이야기가 없는 곳이 되었을 뿐이었다. 그렇게 나는 그곳에서 한 해를 더 머물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 언젠가 그들처럼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사람은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궁금해하며 나는 미소 지었다.